봤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전직 항공사에 있었던 직원이었는데 현실에 대한 한계를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저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3년 뒤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 비즈니스를 알아봤을 때 정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투잡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친오빠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오늘의 강사님은 20대 이 비즈니스를 만났고 20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멋진 밀레니얼 팀을 만드시고 이 많은 젊은 뉴스킨 사업자들에게 귀감과 또 비전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경청, 주변 분들께 방해되지 않게 경청 잘 해주시고 또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셔서 또 가방에 넣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박현근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근입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그죠? 오늘이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강의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뉴스킨 사업을 26살에 시작했고요. 지금 다음 달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딱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했었고 이 자리가 어색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왔었는데 이 자리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좀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제가 1시간 한 15분 그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이 사업을 5년간 진행하면서 이해한 이 뉴스킨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좀 잘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선택 그 이전에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든 안 하든 둘 중 하나인데 이제 결정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좀 그런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할게요. 여기 20살 때 노량진 재수학원이에요. 1년간 열심히 고3 때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갔다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대학교 2년 마치고 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은 어차피 가는 군대에 힘든 데 가자, 빡센 데로 가자 해서 그 부사관으로 가는 부대, 장교 이런 거는 제가 관심이 없고 이제 병으로 가는 부대 중에서 가장 힘든 데가 어딘가 검색을 해봤는데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원해서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2년 마치고 이제 바로 학교 복학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선임들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해외로 나가는 모습 많이 봤어요. 어학연수 가고 배낭여행 떠나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1년 정도는 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24살 때 스킨스쿠버 아세요? 네.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교에서도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군대에서도 저희는 스쿠버를 배우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유영하고 스쿠버 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스쿠버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이드로 프리랜서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고 스쿠버 강사 자격증 따고 바로 호주로 갔어요. 이때 이제 25살 때거든요. 100만 원 들고 호주로 갔는데요.
이때 호주에서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에게 뭔가 깨달음을 많이 주었던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100만 원 딱 들고 호주로 가서 부딪혀 본 거예요. 군대에 막 전역한 그 패기를 가지고 낯선 곳에서 이제 한번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호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제가 알기로 남한의 거의 80배에 가까운 크기인데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환경도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제 느낌엔 그랬어요. 뭔가 매 순간의 어떤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 이런 거를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고 나라가 커서 그런지 근데 뭔가 한국을 떠올리면 굉장히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막 물고 뜯고 싸우는 느낌이 우리나라의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냥 호주에 눌러 앉아서 살까? 왜냐면 이때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3개월 정도 스쿠버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페이도 괜찮고 뭔가 그냥 스쿠버 강사로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한국에 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나의 지금 호주 삶보다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진지하게 해봤었고 이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좀 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나 언제 행복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뭘 할 때 좋지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으로 고민해봤던 나이가 이 25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왜냐면 호주에 눌러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벌써 대학원 간다 그러고 취직한다 그러고 근데 저는 아직 대학교 2학년밖에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막 부모님도 빨리 오라고 하시고 그런 압박감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전혀 상관없는 듯한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고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한 이유가 뭐지? 결국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직장 들어가면 과연 행복할까? 우리 학교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항상 호주에서 살았던 그런 자유롭게 바닷속을 누비는 그런 삶을 상상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을 들어가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나이가 이제 26살이에요. 근데 어쨌든 학교 복학해서 26살에 이제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다시 호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호주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어떤 영상들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저녁에 보면서 잠에 들고 뭔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제 대학교 동기가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킨을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아시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업종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의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온 거예요. 와서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별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또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딱 요 맨 앞자리 여긴가 아무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요. 네,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판단 하나를 잘했던 게 뭐냐면 오늘 판단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뭔가 많은 시간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저는 이 재수학원 선택할 때도 한 달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신중하게 알아보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고 에이 나랑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고요. 오 대박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준 이제 친구에게 뭐라 했냐면 나에게 뉴스킨을 하라고 하지 마라. 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내가 결정한다. 대신 이 사업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적고 그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래 가면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뭐 초기 알아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제대로 알아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대로 알아보고 안 하기로 판단했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잘 알아보지 않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그게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제가 31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잘 알아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에서 강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그 트레이닝 형태의 강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가 있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뉴스킨은 이런 사업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강의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후자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뉴스킨 사업을 제가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둘 다 가능은 하죠. 근데 뭐가 더 힘들죠? 자전거가 힘들죠. 자동차는 훨씬 더 편하게 빨리 쾌적하게 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도구를 선택했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들어갔다? 그 직장이 꿈인가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 이 사업 자체가 꿈인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성공,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뉴스킨 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사업하면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구조적으로 유통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이 유통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소리고요. 많이 유통되면 돈 많이 번다는 소리예요.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유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이라고 본다면 총판, 도매, 소매, 광고를 껴서 예를 들어 생산자가 10,000원의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거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중간에 유통업자도 돈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다음 광고비, 뭐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샘플, 케이스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품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다이어트 해볼 수 없을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변화된 유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1960년대, 70년대 이때 이런 유통이 있었나요? 뭐 TV도 없고, 그죠? 근데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택배 시스템이나 어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이런 곳에서 제품을 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같은 제품이어도요, 백화점에 사는 것보다 인터넷 가서 사는 게 더 싸고요, 동네 구멍가게 사는 것보다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사는 게 더 쌀 수 있는 이유가 유통 과정을 줄여버렸기 때문이에요. TV라고 하는 가상의 총판을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키는 방식의 유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10,000원짜리 품질이라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유통이요,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업 입장에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 매출이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 한번 제대로 하는가가 우리 소비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제품을 정말 값싸게 제공해드릴까 보다 기업 입장에서 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광고 믿으세요? TV에서 이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나도 저거 쓰면 저렇게 이뻐지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쓰시지 않잖아요. 제품을 구매하시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고
연예인 광고를 많이 할수록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소비자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가장 신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도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요. 그 말은 이 중간 단계에서 가격 거품을 다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 시킨 돈을 가지고요,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품질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광고를 포기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른쪽 보시면요, 위에 두 유통은요, 유통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업은 유통을 하고 소비자는 돈을 쓰는 거예요.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이 구조에서.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의 주체를 소비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소비자이시고 저도 소비자인데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만 하셔도 돼요. 나 뉴스킨 질 좋은 제품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제품을 쓰기만 하겠어. 가능해요. 근데 나는 이 제품을 쓰면서 돈까지 벌어볼래. 왜? 판권을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쓰고 좋아서 주변에 한번 알려보겠어.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 됐든 나의 광고 효과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업의 매출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광고비를 나에게 대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에게 줄 광고비를 우리에게 대신 주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일반 시중 제품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 구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야 니네 회사 제품이 그렇게 좋으면 TV에 왜 안 나와? TV 광고 안 해? 이런 원리 때문이구나라는 게 하나하나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뉴스킨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제품 쓰는 소비자로 시작했지만 이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50여 개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뉴스킨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고 글로벌 마케팅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한국에 있을지라도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에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쓴 사람이 많으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결국 파는 거 아니야? 판매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뉴스킨 제품을 많이 영업하라는 건데 사실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뉴스킨 제품이 아무리 좋고 회사가 좋고 뭐 일이 참 괜찮은 일을 하더라도 나 화장품 영업사원 할래, 이게 참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던 직업이었던 사람 있으세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쓰는 에너지가 낭비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이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혹은 뭐 실험실에서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왔지, 뭔가 이런 그 영업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이 뉴스킨이 이게 영업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엄청난 비즈니스구나, 글로벌 사업이구나,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께도요, 뉴스킨이 단순히 뉴스킨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하는 영업이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라는 걸 정확히 이해시켜드리는 게 저의 일단 1차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 뉴스킨이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이 뉴스킨이 진짜 사업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셨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과 사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제가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백종원 아세요? 네. 백종원 영업사원인가요? 아니요. 백종원이 음식 파는 사람인가요? 백종원 사업가인가요? 네. 근데 백종원도 백종원으로부터 음식이 실제 팔려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이 세상에 백종원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백종원도 돈 못 버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백종원을 음식 파는,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죠. 네. 백종원은 음식이 팔려나가는 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란 얘기예요. 백다방 사장님은요, 그럼 영업하는 사람일까요? 사업가일까요? 백다방 사장님은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고용해서 하는 영업, 내가 가게 샷다를 열면 가게가 돌아가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 결국 영업이거든요. 영업과 사업을 구분짓는 좀 예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 팔면요, 한 달에 3,000잔 파는 거죠.
근데 백종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백다방 500개 가지고 있어요. 자, 500개 대리점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잔씩 팔린다면 백종원 입장에선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100잔씩 팔아가지고 나 150만 잔 팔아볼래? 얼마나 걸린지 계산해봤더니 50년 걸려요. 자, 다시 말해서 백종원의 한 달간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일하는 결과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백종원이 3달 일했을 때 백다방 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사람이고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를 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영업과 사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백다방 사장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자기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팔아야 돈을 버는 거고, 그 가게가 움직이지 않고 손님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백종원 아니에요. 백종원 입장에선 이 500개 대리점 중에 하나가 문을 닫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백종원이 이 500개 대리점에 매일같이 가가지고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이 500개 대리점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나요? 전혀 없죠. 백종원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500명이 일을 하는 결과물을 자기의 수입과 연결시켜버렸다는 의미예요. 이게 백종원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백종원이 음식이 팔려나가 돈을 버는 건 맞지만 백종원은 음식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이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라고 하는 대리점들을 시스템화 시켜놨고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개입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백다방들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종원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백종원 비즈니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용어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지렛대라는 거예요. 지렛대. 지렛대가 뭔가요?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손으로 들면 힘들잖아요. 그걸 지렛대를 활용해서 들면 쉽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의미해요. 지금 이 자리에 거의 뭐 200분, 300분 앉아 계신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1시간의 강의를 1대1로 한다면 저 몇 시간 들어가는 거죠? 300시간 들어가는 건데 제가 지금 모아놓고 한 방에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300시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버는 방식도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효율적으로 벌까를 고민하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나의 시급을 올릴까를 고민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돌멩이를 들기 위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긴 막대기를 구해와서 이거를 좀 더 적은 힘을 들여서 들까를 고민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이 돌멩이를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내 힘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어떤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방식을요. 뭔가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을 들이지 어느 순간부터 내 힘이 좀 빠져도 수입이 들어오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 보려는 그 사고가 결국 비즈니스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굵직하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왼쪽밖에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이력서 50군데 뿌려서 저를 뽑아주는 곳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이 제 생각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이 왼쪽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 권리 수입이라는 수입과 노동 수입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동 수입은요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일을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함께 가질 수는 없어요. 모순이죠. 돈과 시간을 계속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95%의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돈을 많이 버는가 그러니까 즉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최저시급 8,000원을 버는가 1시간 일했을 때 5만 원을 버는가 그거에 의해서 나의 페이가 결정될 뿐이지 결국은 돈을 버는 구조는 똑같거든요.
이 오른쪽 수입은요, 권리 수입이라는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은요,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내는 거.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에 의해서 권리 수입을 받는 건데,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산다면 계속 월세를 받겠죠? 그럼 건물주는 일하는 것과 상관없는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네. 그런 수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수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그걸 원한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직장 생활이나 뭐 이 왼쪽에 계실 텐데, 이 전 세계의 5% 미만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와,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입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요, 이 뉴스킨 사업이 왼쪽 수입이기 때문일까요? 오른쪽 수입이기 때문일까요? 오른쪽. 뉴스킨이 오른쪽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뉴스킨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수입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입의 형태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까지 재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뭘까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열심히 하면요, 크든 작든 열심히 한 결과물이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의 유통망과 나의 시스템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권리에 의해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세상에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결과 차이가 아니고 생각 차이예요. 결국 결과는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의 행동은 결국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 성공한 사람은요,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을 찾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일단 뭐라도 해. 그리고 그걸 내가 해서 거기서 주는 결과물대로 쪼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목표가 없었어요. 일단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점수 맞춰서, 그러니까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일단 갔더니 우리 과 선배들이 진로가 이렇네?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날 뽑아주네? 근데 내 수입이 200이네? 200에 맞게 살아야겠다. 출근이 9시부터 6시네? 그럼 9시부터 6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직장에 묶여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야근이 있고 주말에도 나오래. 그럼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내 미래에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가 먼저 나오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일은 애초에 시작을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유를 캐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석유가 있는 땅을 찾는 거예요. 일단 파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파다 보니까 10년을 팠는데 알고 보니 석유가 없었어, 그 땅에. 그럼 그것만큼 허무한 게 있나요? 중요한 건 석유가 있는 땅을 찾고 파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게 차라리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나랑 적성에 안 맞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어려워. 뭐 어떤 기준을 거기에 갖다 대요. 근데 쉬운가 어려운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보실 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쉽냐 어렵냐가 자꾸 기준이 돼요. 자, 쉽고 어렵고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넓은 강의장을요,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하면 껌 하나 드릴게, 이러면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해요 그거를? 가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현찰 10억 드린대요. 그러면요? 바로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여길 청소하는 건데, 껌 준다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되고요, 10억을 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쉽고 어렵고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가치가 적은 거고요. 가치가 크다면 이 사업만큼 쉬운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나의 현재 기준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일이 주는 가치와 매력, 이 비즈니스를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제외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이든 뭐든.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 가능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5년과 10년을 했을 때 진짜 10년 뒤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삶이 가능한가?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뉴스킨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도 충분히 그 삶이 가능해 하면 그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권리 수입이라는 건요,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수입 구조 중에 가장 매력적인 수입이고 누구나 원해요, 사실. 이런 수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래의 내 남편이 수입이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얼마예요? 얘기해보세요. 미래의 내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이 되면 좋겠다. 빨리요. 시간 없어요. 500이래요. 500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근데 남자를 만나서 남자 참 괜찮고 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수입이 300이에요. 본인의 기조가 좀 낮죠. 그래서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300이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보다 어떤 형태의 수입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건물에서 매달 300이 계속 들어오는 300이라면 내 기준에 낮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확 높아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런 형태의 수입을 누구나 원해요. 하지만 자산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수입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서장훈 아시죠? 네. 농구 선수였는데 요즘 TV 많이 나오는데 월세 받아요. 여기 그 강남에 가면 서장훈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매달 몇억 개 월세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요? 빌딩. 그 건물이 되겠죠.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거니까. 두 번째는 백종원이에요. 백종원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종류만 30가지가 넘고요. 4,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종원이 일 안 해도 돈 버나요? 백종원도 자산이 있다는 거네요. 백종원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뭐라 얘기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4,000개 대리점이 다 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 음식 먹는 소비자들이 결국 다 제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도 자산 수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 수입. 세 번째는요, 장범준 같은 사람이에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때문에 떴죠. 슈퍼스타 K 나와가지고. 자, 이 사람이 요즘에 방송에 잘 안 나오니까 박명수가 인터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TV 활동을 잘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고정 수입원이 있는 자의 여유.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봄만 되면 계속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매 봄마다 벚꽃 연금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 수입이 바로 권리 수입을 의미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예요? 그 자기가 만든 그 노래,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가 자기 소유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부르고 어디서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수입과 연결시켜 놨잖아요. 이게 결국 자산과 시스템으로 인한 수입이거든요. 근데 장범준은요, 이 저작권료로 번 수입 가지고 또 건물을 샀어요. 건물에서는 또 무슨 수입이 들어오겠어요? 월세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어떻게 하면 자산으로 돈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하루하루 김밥 먹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미래의 비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젠가 끝나면 이걸로 인해서 자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걸 알 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뭐 200준 되면 가고 300준 되면 가고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값을 책정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조앤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을 쓴 이 조앤 롤링이요, 이 책 시리즈만 가지고 1년에 3천억을 벌어요. 3천억.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이제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버는 수입의 형태도 뭐예요? 권리 자산 수입이죠.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은 책. 자, 근데 이 조앤 롤링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책을 쓸 때 얼마나 정말 오랜 기간을 몰두해서 썼을까요? 자, 그럼 쓸 때 돈 벌어요? 아니요. 못 벌죠. 그럼 책이 완성되고 나야 돈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 수입의 특징은요, 무언가가 완성되기 전에 수입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와요? 아니요. 아니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수입의 형태는 자산이 완성되기까지는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산이 완성됐을 때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비전 때문에 이런 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도 결국은 자산 형태의 수입이에요. 자, 지금 제가 4가지 형태의 수입을 예로 들었는데 난 이 4가지 중에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는 거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몰라서 그랬지 앞에 강사가 설명해줬으니까 이 4가지 중에 하나 나 이건 자신이 있다 하는 거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산으로 인한 수입이 이 세상에 5%, 3% 미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95%, 97%는 이걸 몰라서라기보다는요 물리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권리 수입을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특별한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력이 있거나 그렇죠? 어떤 사업가적인 어떤 감각이 타고난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노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스펙을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몸값을 올려서 페이를 높일 뿐이지 결국은 자산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 비즈니스가 그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아까 4가지 중에서요. 어떤 형태랑 비슷하냐면 백종원 형태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산의 형태는 백종원 형태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에게 당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 있는 너의 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저의 자산이 뭐냐 물어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요, 이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 이게 뉴스킨 사업인데요. 이걸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사업자가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일정 수준의 그 소비자가 있거든요. 소비자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한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플랫폼 사업 형태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아까 백종원처럼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결과가 백종원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결과를 내지는 결국 프랜차이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인데요. 백종원 구조와 계속 비교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은 돈 벌겠죠? 그리고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은 권리 수입을 벌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가 돈을 써요. 소비자가 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도 돈 벌고 이 사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구조가 다르죠. 이 사람은 이 가게에서 커피가 팔려나가야만 돈을 버는 거고 이 가게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버는 영업이지만 백종원은 어때요? 이런 수많은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오너, CEO, 경영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여기서 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커피 돈 주고 마실 수는 있죠? 그리고 돈 모아서 백다방 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백종원의 권리는 백종원만 가지고 있어요. 뉴스킨 사업 한번 볼게요. 뉴스킨도요.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CEO 경영자가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출발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시작해요. 소비자에서. 그러니까 저도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소비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같은 소비자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대리점이 된 거고요. 저와 같은 대리점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경영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비전.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백종원의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이 뉴스킨 사업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비전이 결국은 권리 수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계속 설명 자세히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구축하는 방식을 보면 이거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쿠팡 아세요?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회사죠. 네. 이 쿠팡이 밖에 나가면 쿠팡 대리점이 있나요? 뭐 쿠팡 간판 해놓고 뭐 물건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쿠팡은요, 제품도 없고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의 플랫폼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요, 이 쿠팡에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어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쿠팡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똑같은 어떤 회사에 물을 산다. 자, 그럼 쿠팡에 들어가서 물을 검색하면 한 회사의 물만 나와요?
여러 회사의 물이 가격 비교되고 그리고 막 사람들 후기나 이런 것들 다 막 댓글 써 있고 그걸 보고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가 몰릴수록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쿠팡에 자기 제품을 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이 쿠팡을 통해서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요, 회사에는 이게 쿠팡이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요. 플랫폼이에요. 또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식을 먹을 때 여기에 전화해서 바로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수많은 음식점의 메뉴판 이 안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회사와 소비자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면 이 회사가 여기다 배송을 해주지만 여기다 수수료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돈 버는 방식이거든요. 얘네는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랫폼이에요. 뉴스킨 똑같습니다. 뉴스킨도요,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는요, 제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10,000원 주면서 뉴스킨 제품 하나 주세요 하면 저 없어요. 제품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제품은. 제가 하는 역할은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소비자가 만약에 저를 통해서 뉴스킨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저에게 수수료, 로열티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한 명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은 6%거든요. 만약에 이 소비자가요, 10만 원치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저한테 그 다음날 6,000원을 커미션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건 뭔가요? 이 사람 제품을 팔았나요? 판매는 뭐냐면요, 제품을 10,000원에 떼어서 20,000원에 팔고 10,000원 남기는 게 판매예요. 저는 판매할 제품이 없어요. 저는 이 소비자에게 이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아. 니는 지금 현재 네 고민이 이거니까 뉴스킨 회사에 이런 제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구매할 땐 앞으로 회사와 서로 구매하고 배송하고 주문하고 배송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를 1명, 2명 만들면서 저 6% 정도 한 부수입 뭐 핸드폰 요금 공짜로 내볼까? 이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내 소비자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들다 보면 이거는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품 쓰고 좋은 거 주변에 소개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건 이 뉴스킨을 소비자로서 이 6% 정도 받아보려는 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최소한 대리점 이상, 대리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와 같은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오너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대리점이 돼야 되잖아요. 대리점이 되려면 일반 대리점은 차리는 기준이 뭐죠? 일반 대리점. 돈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게를 차리면 손님이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뉴스킨은 반대예요. 가게를 먼저 차리는 게 아니고요, 가게가 차릴 정도의 소비자를 구축하면 가게가 차려지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를 1명, 2명, 3명 정도 구축해서는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내가 구축해냈을 때 뉴스킨은 당신을 백다방 하나를 소유한 것처럼 온라인 대리점 사장님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다방 하나가 운영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커피 먹는 소비자가 없이 이 가게가 돌아갈 수 없죠. 이 가게는 소비자가 여기 와서 커피 먹고 돈을 써야 이 가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스킨에서 저의 대리점이 잘 돌아가려면 저도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매출액 때문에 제 대리점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소비자는 몇 프로의 커미션이었죠? 6%였지만 대리점이 되면요, 커미션이 20%, 그 평균 20%, 맥시멈 40%까지도 저에게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 매출액의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내가 수입을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가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점포예요. 여기는요? 무점포예요.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 사업해? 유통 사업해. 너 가게가 어딨어? 나 가게가 없어. 핸드폰만 있어. 가게가 없는데 어떻게 유통이 돼? 가게 없이 유통돼야 한대요? 가게 없이 이제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하고 택배가 발달했는데 가게 없이도 유통될 수 있죠. 꼭 재고를 쌓아놓고 거기서 돈 받고 팔아야만 유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무점포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다방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도요, 제 소비자들이 있겠죠. 제 소비자들이 전국 어딘가에서 뉴스킨 제품이 지금 필요해서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강의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제 매출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점포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제가 구축을 했는데 그 30명의 소비자가 쓰다가 안 써. 그래도 너에게 돈이 들어오냐? 들어올까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이 백다방에서 음식 먹는, 커피 먹는 사람들이 먹다가 안 먹어. 그럼 여기 매출은 주는 거잖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이 안 살아. 그럼 돈을, 월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쓰다가 안 쓰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뉴스킨이 결국은 뷰티랑 건강 제품이잖아요. 화장품, 스킨케어 쪽, 안티에이징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기능식품들 이런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뉴스킨 제품을 쓸 수는 있죠. 근데 다음 달에 이거 말고 딴 걸로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건 결국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지 뉴스킨 쓰는 소비자는 뉴스킨만 쓰냐? 뉴스킨만 쓸까요? 보장이 있나요? 사실 보장은 없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뉴스킨 제가 소비자를 30명 정도를 딱 추측해 보니까요. 그 중에서 중간에 뭐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쓰다가 안 쓰는 5명의 사람이 나올 때 나머지 25명의 사람이 한 명씩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하면 소비자가 늘 확률이 높아진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실 이론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요, 제품이 극강의 우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뉴스킨 제품을 내가 한 번 썼을 때, 야, 이 정도 제품이면 내가 평생 쓰겠다라는 그 확신이 안 들면 뉴스킨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요, 제품이 최고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뉴스킨 제품을 지금 막 발라드릴 수는 없잖아요. 뉴스킨 이렇게 좋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거든요. 좋아졌죠? 자,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사진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자꾸. 제가 저희 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얼굴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죠?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썼을 때 비포 애프터예요. 한 달 뉴스킨 제품을. 한 달 동안 뉴스킨 갈바니까 리프트팩을 매일 하셨어요. 매일. 근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자, 지금 그래 니네 제품 좋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하실 수 있지만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화장품으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 보세요? 아니요. 의학적 도움 안 받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장품을 구매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썼더니 얼굴이 이렇게 좋아진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피부 고민이 있어서 뭐 백화점에서 뭐 제일 비싼 것들 막 사다가 쓰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사실 효과가 굉장히 더디고 많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뉴스킨 제품은요. 그냥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7종 기초 제품 7종 정도만 구매하셔서 일주일, 2주일만 써도요. 얼굴이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로 설명 못해요. 써보셔야지. 근데 이런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뉴스킨 제품이요. 전 세계에서 2017년, 2018년 뷰티 시장에서 1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티에이징 뷰티 쪽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가치만 잘 전달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킨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 만약에 뉴스킨 제품을 아직 체험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이 시간 끝나고 따로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초대해 주신 분께 나 뉴스킨 제품 한번 체험해볼래.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듣는다는 건 사실 반쪽짜리예요. 사업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검토와 비즈니스 검토를 따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난 제품 검토가 아직 안 됐어. 그런 분들은 꼭 뉴스킨 제품을 꼭 체험받아 보시고 과연 이 비즈니스 이런 제품이라면 과연 사업이 될 만한 제품인가를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수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구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백종원이라는 사람은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 백다방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에 일정 부분 로열티 받는 게 백종원의 수입 구조예요. 자, 백종원이 이 백다방 사장님으로부터 요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아가니까 이 사람도 백종원을 보고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내 친구가 백다방 관심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나도 내줘볼까? 이거 돼요? 구조적으로 이거 막혀있죠.
어차피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죠? 백종원. 백종원에게만 있고 그냥 대리점은요 그냥 그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 한번 볼게요. 제가 한 20-30명 정도의 제 대리점 돌아갈 정도의 소비자를 딱 구축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저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 기회 제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한번 해보자. 나랑 뉴스킨 한번 해보자. 지금 아까 앞에서 저를 티업해준 친구가 제 동생인데요. 제 동생이 그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동생에게 뉴스킨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건 뉴스킨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얘기예요. 뉴스킨 제품을 써봐 이 얘기예요. 돈을 벌어. 오빠랑 같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것과 결국 같은 원리거든요. 백종원은 백다방 사장님에게 커피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돈 벌어. 그렇죠? 당신 이름 가지고 당신 이름 걸고 어설프게 카페 차리다 망하는 것보다 백종원 네임밸류, 백종원의 레시피, 노하우, 매뉴얼 다 줄 테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지고 네 커피 한번 팔아봐. 돈 벌어봐. 네 이름 걸고 차리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을 거야. 대신 그 가게에 일어나고 있는 매출의 일부는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게 결국은 백종원이 제시하는 비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백다방 차려보세요. 새마을식당 차려보세요. 홍콩 반점 한식포차 차려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차리는 것보다 이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우리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백종원이 제시하는 비전이란 얘기예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동생에게 뉴스킨 좀 써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랑 뉴스킨 한번 해보자. 너가 지금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뉴스킨 투잡으로 한번 해보자. 네 인생이 더 나아질 수도 있어. 한번 알아봐봐. 전 제 동생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거란 얘기예요. 제공을 하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뉴스킨을 해보겠다고 나타났을 때 이들도 뭘 해야 될까요? 대리점이 되려면 일정 부분 소비자를 구축해야겠죠.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죠? 그럼 전 제 동생과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비즈니스를 해온 노하우를 전수해서 이들도 저처럼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매출을 일으키겠죠. 대리점이 됐으니까. 그럼 제가 만든 이 대리점들이 일으킨 매출액의 일정 부분 저는 로열티를 받게 돼 있어요. 뉴스킨은 몇 프로 줄까요? 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제 동생이 이번 달에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1,000만 원 매출을 일으켰다면 전 제 동생 때문에 5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0만 원 제 동생이 저한테 계좌 이체시키는 게 아니고요. 뉴스킨 본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대리점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는다. 자,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요. 저와 백종원의 차이가 있나요? 수익 구조에서? 차이 없죠. 백종원은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아이템이 커피고 여기는 아이템이 뉴스킨이고 여기는 점포 유통이고 여기는 무점포 유통이고 이 차이일 뿐이지 제가 돈을 버는 구조가 대리점을 만들어내서 로열티를 받는 백종원과 수입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차이가 벌어져요. 제 동생이 오빠 나도 내 친구가 뉴스킨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나도 내 친구한테 뉴스킨 사업 이렇게 전달해도 돼? 이게 될까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뉴스킨은 여기서 막혀있는 구조가 여기서 열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뒤로 가져가 볼게요. 자,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요 1차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 동생은 저의 1차 대리점인 거예요. 자, 1차 대리점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매출에 저는 5% 로열티 받아요. 자, 근데 1차가 2차를 또 만들겠죠. 사업을 전달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명이 일으킨 매출이 제 동생한테는 당연히 5%가 갈 텐데 그럼 여기서 일어난 매출이 저에게는 몇 프로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저한테 몇 차예요? 2차잖아요. 2차 대리점에서도 나랑 수입이 수입 관계가 있을까? 준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은. 왜냐면 저의 노하우가 여기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려간 걸 회사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이 몇 프로가 저한테 수입이 들어올까? 여기서도 5%예요. 그러면 2차 대리점이 또 이렇게 3차를 만들겠죠? 3차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저한테 5%예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5% 주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뉴스킨은 나로부터 6차까지 만들어진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다. 이게 뉴스킨 수익 구조예요. 자, 그러면 뉴스킨 사업은 제가 만약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렇게 1차부터 2차, 3차 이렇게 대리점을 만들어 나간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자산은 뭡니까?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로부터 6차까지 안에 들어온 모든 대리점이 다 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출,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이 결국은 다 제 소비자입니다.
이게 아까 백종원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의 3차 대리점이요, 제 수입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요? 이 3차는 자기로부터 다시 6차까지의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3차는요, 본인으로부터 1차, 2차, 3차까지는 저랑 공유되죠. 하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4, 5, 6차는 저한테는 7, 8, 9차이기 때문에 제가 수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사람보다 먼저 시작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과 저의 수입의 권리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6차 안에 얼마나 많은 대리점을 만들어내냐. 근데 서로의 대리점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킨 수입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대리점을 만약에 50개 만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50개. 그럼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에게. 제가 저 뉴스킨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저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대리점 5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가게들이 어디 있어요? 50개가? 저 뭐라 그래요? 온라인이에요. 무점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무점포인데 어떻게 유통이 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가게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소비자는 구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니까 제가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수입의 구조가 무점포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버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6대 안에 만약에 50개 대리점을 만들었다면 제가 어떻게 소비자망이 확장되어 있는 건지 수입을 버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 명의 대리점당 평균적으로 30명의 소비자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30명의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제품을 쓴다고 했을 때 한 대리점당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제 대리점에서도 400만 원 매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 소비자로. 그럼 저의 수입은요 대략 20% 잡고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게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야? 그럼 저는 8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가게 말고 50개가 더 있죠 지금 대리점이. 그 50개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만약에 50개 대리점에서 400만 원 매출이 나고 있다면 총 매출 2억이죠. 저는 근데 거기에서 몇 프로 받는다고요? 5%. 2억에 5%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 총 수입은 1080이죠. 근데 1080만 원이 제 수입인데요. 제가 더 이상 소비자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 수입은 저 앞에는 80으로 멈추겠죠. 근데 이 뒤에 1000만 원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세요? 왜 이게 뒤에 1000만 원은 계속 올라갈까요? 제가 만든 50개 대리점이 박형근의 대리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있나요? 백종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종원과 백다방의 관계는요, 백다방이 그냥 백종원의 대리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킨은요, 제 동생이 저의 대리점이기도 하지만 본인으로부터 다시 대리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개의 대리점이 저랑 똑같이 50개의 대리점을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50개가 50개씩 대리점 만들면 대리점이 2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뒤에 대리점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커미션이 계속 어느 순간부터 올라갈 수 있는 수익 구조다. 그러니까 권리 수입이긴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권리 수입을 받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막 2개 되고 3개 되진 않잖아요. 근데 뉴스캔은요 대리점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스스로 늘어나는 어떤 자생하는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와 장단점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점포 유통이고요. 뉴스캔은 무점포 유통이에요. 뉴스킨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처음 오신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요. 이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뉴스킨이 소비자 구축이 어려워요. 왜냐면 가게는 차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한번 밖에 나가 서 있어 보세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문하나 안 해요. 근데 뉴스킨은요. 내가 가져야 될 소비자 한 30명 정도는요. 내가 뛰어서 구축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비전이 있다는 거죠. 이 유통은요. 소비자 구축은 쉽지만요. 돈과 맞바꾼 거예요. 이 가게 차리려면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간적 제약이 있죠. 이 가게가 만약에 설릉에 있다면 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냥 설릉 사람들 뿐이에요. 대부분. 그죠? 부산에 있는 백다방에서 먹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공간적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리점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이 없다. 뉴스캔은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지만 자본금이 들지 않아요. 왜요? 점포를 차리지 않으니까. 자본금이 들지 않고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지만 부산에 있는 제 고객이 굳이 저를 만나지 않아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제 고객이 저를 만나지 않아도 미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그게 제 매출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근데 마지막 가치가 제일 크죠. 내가 나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대리점 분양권이 있다. 그것도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에서 6차까지의 권리를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심플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제품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주면 뭐가 생겨날까요? 나한테 뉴스킨 쓰는 소비자가 생겨나겠죠?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를 내가 직접 무한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한 20-30명 정도 만든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한번 알아봐. 뉴스킨 한번 공부해보자. 뉴스킨 사업을 투잡으로 한번 알아봐. 자, 사업 기회를 제공하죠. 사업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보여줄 자신이 없다면 이런 곳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강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을 잘 보여주면 뭐가 생겨날까요? 나와 같은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대리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두 개를요, 교육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리점이 1차가 아니라 2차, 3차, 4차, 6차까지 쫙쫙 뻗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로부터 만들어진 6차 대리점까지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점감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프랜차이즈에 분류해서 다이렉트 셀링,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의미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로 실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 배우고 있는 거 아세요? 경영학과 네트워크 다 배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학과는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루는 시간에 걔네들 현장학습으로 해가지고 제가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제 강의를 듣고 레포트 써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론으로 배우고 있지만 저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도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저명한 사람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뭐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 한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니네가 거기에 있는 이유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너희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도널드 트럼프 자산가죠. 월급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산가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걸 잃었을 때가 전제예요. 자, 모든 걸 잃는다면 당신은 뭐 하겠습니까? 노가다 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니, 어디 뭐 이력서 넣고 취직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다시 자산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려나가는 게 빠른데 모든 자산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은 평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아빠 시리즈를 쓴 사람이고요. 이 부자아빠 시리즈로 억만장자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이렇게 부자아빠 시리즈가 쫙 있어요. 자,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은요, 이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노동 수입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 제발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서 권리 수입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뉴스킨에서 쓴 책 아니고요.
그 로버트 교사께 쓴 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이 책의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뭐라 나와 있어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요. 그것을 당신이 잘만 활용하면 누구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우리 뉴스킨 본사, 그러니까 즉 회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왼쪽 거 다예요. 제품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이게 다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서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겠죠? 근데 회사가 하나를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광고 마케팅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회사가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의미는 회사가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 나예요. 그래서 나와 회사의 관계는요,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요, 기업 대 기업의 파트너십 관계예요. 왜냐면 뉴스킨 회사도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도 매출이 0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도 뉴스킨 회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필요한 파트너십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의 직원이 아니고요, 1인 기업으로서 뉴스킨과 1대1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우리의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유통 네트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어떤 보험하시는 분을 제가 사업 초기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근아, 네가 하는 보험과 네가 하는 뉴스킨과 내가 하는 보험은 결국 똑같다. 제가 왜요? 이랬더니 나도 보험 팔고 나랑 같이 보험 해보자고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그리고 우리 맨날 모여서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한다. 결국 니도 똑같지 않냐?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험도 사업이다. 보험도 사업이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하는 뉴스킨이 영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졌어요. 그분한테. 사업 초기여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해봤죠. 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보험은 영업이고 뉴스킨 사업일까요? 하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소유권.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즉 보험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보험하면서 만든 수많은 고객망이 결국 누구의 유통망이에요? 회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네트를 짜주고 짜준 만큼 수당받아가는 게 영업이에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어때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리점들에 의해서 총 유통망이, 소비자망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뉴스킨은 내 거라는 거예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차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업은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결국은 회사의 비즈니스에 속해서 영업해주는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요,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에게. 상속세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죽으면 물려져 갑니다. 취업이 잘 안 된대요, 요즘에. 제가 31살인데 제 친구들 대학원 졸업하고도 취업 못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퇴직은 빨라졌죠. 지금 40대 중후반 되면 지금 다 잘려나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프리 시대예요. 다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넘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이제 정규직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철밥통 직장 하나의 직장 날 책임진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수명은 길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요, 한 사람이 첫 취업해서 죽을 때까지요, 직장을 평균 지금 현재 6번 옮긴대요. 그러니까 이직을 6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한 번에 6가지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대요. 그러니까 너 무슨 일 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여러 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근데 그 여러 개가 직장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이 구조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뭐 하나는 재테크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뭐 60까지 일하고 70이면 갔으니까 60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그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에 1억 넣으면 이자가 100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다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은행에 1억 넣으면 이자가 얼마 나오죠? 1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해서도 안 되고 뭔가 그 인공지능이 다 지금 직업들을 대체하고 있고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고 사람은 그 변화 속도 잘 못 쫓아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초중고 대학교 이 교육 시스템은 거의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4차, 5차를 지금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빨리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직장에서 잘려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에 막 2배가 남고 이래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어떤 기회와 변화에 좀 열려 있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건 제가 뉴스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도대체 왜 나의 몸값,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기간, 이 모든 걸 왜 남이 정하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더 억울한 건 이걸 억울해 본 적 없이 살아왔다는 게 더 억울해요. 도대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세뇌되어 왔길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150짜리입니다, 200짜리입니다, 220짜리입니다 이거를 정하는 걸 감사해하고 있고 날 뽑아주길 바라고 당신은 오늘 늦게 가세요, 내일은 일찍 출근하세요, 다음 주까지 야근하세요,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걸 다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누가 정해요? 회사가 정하잖아요. 물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좀 밑바닥부터 세상 좀 힘든 것도 알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직장에서 시작해서 직장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굉장히 불행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의미는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도구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직장도 직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뽑아준 거고 당신의 노동력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땐 나를 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직장생활 길게 해봐야 30년인데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난 수입받고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직장 더 이상 나의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시간에 권리 수입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 직장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안정된 조직 속에서 월급 받고 있더라도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힘을 키우는 거지. 나 지금 직장에서 따박따박 250만 원 잘 나오고 저 그 250으로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안정적인데요, 수입이? 안정적으로 가난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진짜 안정은 그 시스템을 떠날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난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5년 뒤에는 그 직장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지금보다 커질 거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계속 그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는 거, 그런 어떤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한번 볼게요.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에요. 남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CEO가 나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그 사람이 돈 벌고 나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의 일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너무 적대. 저보고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데 빨간색이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더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막 불려나가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만약에 진짜 깔끔하게 9 to 6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때 친구랑 놀러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이곳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요,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24시간을 내 맘대로 우리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부 시간은 남에게 뺏겨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간과 돈을 맞바꿔야 되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내 결정하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이때죠. 이때잖아요. 네. 자, 근데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돈은 뭘로 벌고? 돈은 자산으로 벌고 나의 24시간 전체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 이게 막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가치 있는 데 쓰고 싶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산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만들기가 쉬워요. 내가 만약에 현찰 한 50억 있어, 건물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산을 만들거나 자산이 있는 상태 자산을 만드는 건 쉬운데 우리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자산을. 그럼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계속 살든가, 아니면 이 파란색 시간이라도 악착같이 써서 빨간색을 줄여나가서 결국은 뒤집어 엎어버리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서 뉴스킨을 했더니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때는 직장에서 일하고 요때는 뉴스킨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없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직장에 비전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면 아니면 뭐 부동산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 직장을 때려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장은 못 때려치고 준비는 해야겠고 그러면 직장 끝나고 밤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시간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간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비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킨 사업의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럼 돈 많이 벌어? 어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매력을 느끼죠. 많이 벌고보다 중요한 게 이 뉴스킨은 다른 구조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그 수입 구조 말고도요, 이런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내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밖에서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으로 성공한 누군가한테 가서 저 좀 알려주세요. 알려줄 것 같으세요? 사업을 누가 알려줘요? 한 3번 망해보고 경험한 걸로 일으키는 게 사업이지, 그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은 어떤가요? 안 배우려고 날려서 문제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뉴스킨 평범한 내가 뉴스킨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는요, 사업가의 모습으로 이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알아보러 왔을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같을 것 같으세요? 26살 처음 왔을 때는요, 그냥 운동화 신고 청바지에 반팔 입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들었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의 제 모습은 그때보다 훨씬 사업가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저는 사업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뉴스킨 안에서 사업가의 모습을 갖추고 실력과 역량을 갖추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안에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뭘 만들어요? 나의 유통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에 의한 권리 수입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뉴스킨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요, 기회가 없는 경우 되게 많고요. 어떤 이런 나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평생 가져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는 그런 기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모두가?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야, 그거 하면 다 성공해? 내 주변에서 그거 하다가 성공한 사람 못 봤는데? 내 친구도 뉴스킨 했었는데 뭐 지금 안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개념 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건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아무나 시작해요. 아무나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내 모습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상태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서울대에 합격했대. 그럼 그 사람은 서울대에 다닐 만한 사람인 거죠, 이미. 왜요? 서울대 합격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들어간 거잖아요. 누군가가 삼성 다니고 있대, 누군가가 의사가 됐대.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그럴 만한 모든 걸 갖추고 그 일을 시작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래, 그러면 의사의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죠.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요, 뽑고 걸러요, 걸러서 뽑아요. 걸러서 뽑죠. 이해되세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가 걸러지고 할 만한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뽑고 걸르는 개념이에요. 일단 아무나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 걸어져 나갈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의 모습이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배우고 바뀌고 변화해야 돼요. 뭘 배워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리고 뭘 바꿔요?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꿔야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나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1억 들여가지고 은행에 빚져서 카페 하나를 차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카페는 이렇게 굴러가야 정상인데 한 일주일 해보니까 너무 생각이랑 달라. 때려칠 수 있어요? 내 돈 1억이 들어간대 지금. 근데 손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장인 내가 전단지 들고라도 나가야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아니에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씨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이 진입장벽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성공 조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지 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공이 쉬워요? 뭐 시작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을 우습게 보고 이 일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킨으로 권리 수입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는 우습게 하면서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모습으로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상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상식적인 결과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직장인 마인드로 사업해요. 왜냐면 뉴스킨 하기 전에 대부분 직장 다니시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직장 마인드에서 오너 마인드로. 직장인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아야지. 이게 직장 마인드예요. 근데 사업가 마인드는 아니에요. 10달을 못 받아도 뒤에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산 수입은 결국 자산이 완성될 때까지 수입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지만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 매력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도요, 결국은 사업가의 마인드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기간을 거쳤을 때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 파트너 중에 20대 초반인 파트너 한 명이래요. 자기는 꿈이 뉴스킨을 통해서 30살에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래요. 자,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택도 없이 들리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30살은 경제활동의 스타트지,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가까이 뉴스킨을 하면 경제적 은퇴가 가능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은퇴가. 그게 뉴스킨의 비전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각오해야 돼요. 10년 동안 뉴스킨으로 정말 피터진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노력 없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걸 원한다면 분명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이 구축될 동안은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는 비즈니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은 피해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진입장벽이 없는 장점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뉴스킨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건을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요,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못해요. 아니, 사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이건 나 잘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뉴스킨 말고 밖에 있는 그 어떤 사업도 사업에 어떤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시작부터 오케이, 나 이거 무조건 성공하고 난 100% 자신 있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잘 배울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야, 이 사업은 진짜 제대로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배우는 순간 이 사업이 스타트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서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배울 자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울 자신이 있는데 가르쳐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혼자 배워야 돼. 그러면은 또 불가능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뉴스킨도요, 학교처럼요, 배울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도 모르지, 고등학교 과정 하나도 모르지만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면 배운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학교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날 가르쳐주고,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교과서가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과외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뉴스킨도 똑같아요. 뉴스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앞에서 선생님 역할 해주는 강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킨을 공부할 수 있는 각 그룹마다 시스템부, 교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온라인 강의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나의 1대1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나의 스폰서들도 있어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상태와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배워나가다 보면 처음엔 자신 없고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사회 경험이 제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서 무슨 자신은 있었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잘 배워볼 자신은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저 뉴스킨 사업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웠더니 지금도 제가 뉴스킨 자신 없을까요?
아직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까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또 배우고 또 해보고 물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제 강의를 듣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정말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될 일인가? 내 인생에 도움될 일인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세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혹은 이 사업 한번 공부해 보려면 현재 나의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과 그 리더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잘 배워볼 수 있는 어떤 다음 스텝들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오버했지만 너무 집중,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잘 전달해주신 박형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경청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한 번의 강의로 그치지 마시고 남은 강의, 또 10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